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저피탄 무인 편대기를 개발하고 있고, 이게 바로 우리의 KF-21 전투기와 함께 같이 임무를 수행할 멈티형 무인 전투기의 선행 개발 기체인데요. 그런데 분명 이 기체는 지금 대한항공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같이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의 무인 전투기는 대한항공이 만들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대한항공이 새로운 무인 전투기 개발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어서 오늘은 대한항공의 무인 전투기 개발 계획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간단한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가자면요. 이스라엘의 핵심 방산업체인 라파엘사의 부사장이 우리나라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라파엘사는 그 유명한 아이언돔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라파엘사 부사장이 우리와 같이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개발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라파엘사는 슈퍼소닉이라는 극초음속 요격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우리 정부와 업체도 참여하라는 건데요. 솔직히 말해서 전혀 필요 없는 헛소리죠. 한마디로 공동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우리나라에 자신들의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팔아보자는 것에 불과하고, 또 우리나라가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독자 개발하게 되면 자신들의 경쟁자가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자신들 개발 사업에 참여해서 개발비도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더러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자체 개발하지 말라는 소리인데요. 우리가 이런 헛소리를 들을 이유도 없고요. 당연히 이스라엘 사업에 참여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는 우리의 요격미사일 기술력은 이스라엘과 거의 동등한 수준인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 사업에 참여해야 할까요? 정말 고려할 가치가 전혀 없는 이야기이고요. 그냥 우리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미사일을 독자 개발하고,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이스라엘과 경쟁을 하면 될 뿐입니다. 분명 정치적으로 백인 국가들은 이스라엘 제품을 선택하겠지만 동등한 성능이라면 이스라엘 제품보다 우리의 제품이 더 저렴하고 납기도 더 빠를 것이기 때문에 백인 국가들이 아닌 동남아나 중동 등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더 유리할 것입니다. 어디 한번 경쟁해 보자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고려할 가치가 전혀 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개발하고 있는 스카이 소닉을 통해서 우리가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는 개념은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건 마하 5가 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 미사일을 추적해서 요격하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슈퍼소닉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요. 미사일 앞부분에 일종의 다트 미사일을 배치해서 본체 미사일이 충분하게 가속을 해서 속도를 얻은 다음에 다트탄을 분리해서 다트탄을 또다시 가속을 해서 극초음속 미사일도 따라잡을 정도로 속도를 얻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분명 우리도 본받을 만한 기술이긴 한데요. 굳이 우리가 이스라엘 사업에 참여해서 시장을 양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런 이스라엘 업체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다시 무인 전투기 이야기로 넘어와서 한 달 전쯤에 카이는 세미나 자리에서 우리의 무인 전력 지휘함을 위한 무인 함재기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KF-21EX의 개발을 발표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곳은 카이가 아니며,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투기 개발 계획에는 KF-21EX라는 개발 계획 같은 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앞다투어서 이런 카이의 일방적인 기사를 대서특필했고, 그래서 마치 카이가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우리가 조만간 KF-21EX라는 전투기를 개발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요. 특히 무인 전투기는 카이가 개발할 가능성은 10%도 안 됩니다. 거의 90%의 확률로 우리의 무인 전투기는 대한항공이 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당연한 게 대한항공은 가오리-X부터 시작해서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 개발 사업, 그리고 지금 한참 개발 중인 저피탄 무인 편대기 개발 사업을 전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선행 개발 사업들은 전부 대한항공이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카이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카이는 지금까지 KF-21을 개발하고 있었고, KF-21을 개발하는 것도 바빠서 이런 무인 전투기 개발 사업들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슬슬 KF-21 개발 사업은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카이의 전투기 개발 인력들이 앞으로 개발할 항공기는 더 이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카이는 급하게 자체적인 비용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무인 전투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AI까지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봤자 카이가 무인 전투기 개발에 나선 건 고작 해야 1년에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고, 대한항공은 가오리-X부터 시작해서 10년 이상 이미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격차를 줄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카이가 한 달 전쯤에 선보인 무인 전력 지휘함을 위한 무인 함재기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대한항공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고 있는 저피탄 무인 편대기의 시제기의 랜딩 기어를 강화하고 강제 착함 장치를 장착한 모델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카이가 공개한 무인 함재기는 최대 이륙 중량이 6톤이고 항속거리는 300캐리, 무장 탑재량은 800kg이고 최대 속도는 마하 0.6이었는데요. 이게 딱 지금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이 개발하고 있는 저피탄 무인 편대기의 시제기와 거의 동일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카이는 이 당시 무인 함재기의 정확한 길이와 폭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아직 방사청이 저피탄 무인 편대기의 정확한 재원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카이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무인 전투기는 그냥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이 개발하고 있는 무인 편대기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대한항공은 이미 저피탄 무인 편대기의 첫 시제 항공기의 조립을 끝내고 지금은 지상시험을 진행 중이고 올해 안에 첫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바로 대한항공이 무인 전투기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대한항공의 무인 전투기 개발 계획을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그 전에 앞서서 우리의 저피탄 무인 편대기의 개발 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대한항공은 자신들이 제작한 저피탄 무인 편대기를 KU의 LW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 기체의 재원은 전장 10.6m, 그리고 전폭이 8.4m, 최대 이륙 중량 5.7톤에 5시간을 비행할 수 있으며 속도는 최대 마하 0.6입니다. 그리고 엔진은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한 AI-222 터보팬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체는 한 대가 제작되었지만 이 사업은 사업명 자체가 저피탄 무인 편대기 사업이기 때문에 무인기가 편대를 이루어서 작전을 하는 걸 시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3대 이상은 제작된다고 하고요. 우선 이 기체는 최종적으로는 KF-21의 2인승 모델에서 공중에서 멈티를 이용해서 조종을 하게 되지만 아직은 KF-21이 개발 중이기 때문에 당장은 KT-1 훈련기에 멈티를 달아서 조종 시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KT-1에 멈티 장비를 탑재할 수는 없어서 KT-1의 300갤론 보조연료 탱크를 기반으로 하는 멈티 장비를 개발해서 보조연료 탱크 대신 탑재하고 시험을 하게 된다고 하고요. 이렇게 개발된 멈티 장비는 나중에 KF-21 전투기의 2인승 모델의 전투기 내부에 탑재된다고 합니다. 이번 선행 개발은 2028년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2029년부터 2036년까지 본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개발 때는 지금의 5톤급 기체가 아니라 15톤급 기체를 개발하게 될 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무인 전투기는 2036년에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각국에서 도입하거나 개발하는 무인 전투기는 전부 5톤급 이하의 무인 전투기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작게 만드냐고 하면요. 세계 각국은 무인 전투기를 일종의 소모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무인 전투기의 가격이 저렴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무인 전투기의 가격을 유인 전투기에 비해서 5분의 1에서 8분의 1 정도로 저렴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개발되는 무인 전투기의 크기들은 전부 작습니다. 당장 미국 공군의 무인 전투기 개발 사업인 CCA 사업에서는 미국의 두 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제너럴 아토믹스사이고 한 회사는 안드릴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제너럴 아토믹스사가 개발하고 있는 YFQ-42는 최대 이륙 중량이 5.7톤으로 지금 현재 우리 대한항공이 개발하고 있는 저피탄 무인 편대기 시제기와 거의 같은 크기이고요. 안드릴이 개발하고 있는 YFQ-44 퓨리는 이보다도 크기가 더 작아서 최대 이륙 중량이 고작해야 2.27톤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작은 기체에 어떤 무장이 탑재될 수 있냐고 할 수 있는데요. 제너럴 아토믹스사의 기체는 공대공 미사일 2발 내지는 250파운드급 유도폭탄인 SDB를 6발을 탑재할 수 있다고 하고요. 안드릴의 퓨리는 공대공 미사일 2발 내지는 SDB 4발을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아마 많은 분들이 무인기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자체 방어를 위한 공대공 무장과 그리고 공격을 위한 공대지 무장을 전부 탑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체들은 어차피 한 대씩 작전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편대를 이루어서 작전에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기체가 임무를 분담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 추세가 5톤 이하의 상대적으로 크기도 작고 가격도 저렴한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는 게 세계적 추세인데요. 그에 반해서 우리 공군은 15톤 정도로 상대적으로 상당히 대형 무인 전투기를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연히 기체가 커지면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고 그리 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른 나라의 무인 전투기들과의 수출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이번에 15톤급 무인 전투기가 아닌 5톤급 무인 전투기의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항공의 5톤급 무인 전투기 개발 계획은 지금 개발되고 있는 저피탄 무인 편대기의 시제기를 거의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인데요. 다만 기체의 길이가 아주 약간 변경됩니다.
현재 우리가 시험기로 개발한 저피탄 무인 편대기는 기체의 길이가 10.6m인데요. 대한항공은 기체의 길이를 11m로 0.4m 증가시킨 기체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럼 대한항공은 왜 기체의 길이를 0.4m를 증가시키냐고 하면은요. 그래야지만이 미티어 미사일을 2발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는 KF-21 전투기에서 미티어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발사한 미티어 미사일은 기존과 좀 다른 모델입니다. 우리가 발사한 미티어가 기존과 무엇이 다르냐면요. 이번에 우리가 발사한 미티어는 테일핀의 크기를 줄여서 F-35 등 스텔스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된 모델이라고 하며 이 모델을 처음으로 수입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KF-21 블록3와 그리고 무인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가 가능한 미티어를 수입하는 건데요. 그래서 바로 이 미티어를 무인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에 2발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무인 전투기의 길이가 0.4m 길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의 저피탄 무인 편대기의 시제기에 내부 무장창에는 미티어를 탑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개발하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모든 수치가 미티어와 똑같기 때문에 미티어를 2발을 탑재할 수 있다는 건 우리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2발을 탑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길이가 11m로 0.4m 증가한 대한항공의 무인 전투기는 미티어급 미사일 2발 내지는 SDB급 250파운드 폭탄 6발을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항공은 15톤급 무인 전투기가 아니라 5톤급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자고 제안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대한항공은 우리의 무인 전투기를 블록 1과 블록 2로 나누어서 개발하자고 하고 있는데요. 우선 블록 1은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한 AI-222 터보팬 제트 엔진을 사용하고 그리고 주로 지상 공격에 사용한다고 하고요. 블록 2부터는 국산 5,500파운드 엔진을 사용하고 그리고 진정한 전투기용 AI를 탑재해서 공중전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리 개발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선 엔진 문제부터 살펴보면 현재 우리의 무인 편대기 시제기에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한 AI-222 터보팬 제트 엔진이 탑재되지만 2027년부터는 시제기에도 엔진을 교체해서 국산 5,500파운드 엔진을 탑재해서 시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우리의 5,500파운드 제트 엔진은 이미 그 개발 일정이 2년 이상 지연되었고 이제 엔진의 개발이 완료되면 또다시 양산 라인을 구축해야 하는데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일정의 양산 라인이 구축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정대로 엔진이 개발된다면 분명 블록 1 모델부터 국산 엔진이 탑재 가능하지만 그걸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우선은 블록 1 모델은 우크라이나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5,500파운드 엔진의 양산 라인이 확실하게 구축되면 블록 2부터는 국산 엔진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건 바로 AI인데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AI 기술은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인 전투기를 완성하기로 한 2036년까지 무인 전투기용 AI가 완벽하게 개발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블록 1 모델은 우선은 좀 더 간단한 공격 임무용 AI만 탑재하고 주로 공격 임무에 사용을 하고 전투기용 AI를 2040년까지 개발해서 블록 2부터는 전투기용 AI를 탑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AI 때문에 대한항공은 우리의 무인 전투기 개발 일정을 블록 1과 블록 2로 나누어서 블록 1은 주로 공격기로 블록 2부터 본격 전투기로 사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대한항공이 제시하는 무인 전투기의 크기와 그리고 개발 일정이 오히려 우리 공군이 요구하는 무인 전투기의 크기와 개발 일정보다도 더 현실성이 있는 일정이고요. 솔직히 카이는 아예 무인 전투기의 개발 일정 자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항공은 기존에 알려진 15톤급 무인 전투기가 아닌 5톤급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고요. 저도 대한항공의 제안이 더 옳다고 봅니다. 분명 5톤급 무인 전투기는 절대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너무 크기가 작은 기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5톤급 기체라고 해도 단일 임무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그래서 15톤급 무인 전투기를 한 대를 동원하는 것보다 5톤급 무인 전투기를 3대를 동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보고요. 특히 요즘 미국도 무인 전투기의 기술을 모듈식으로 만들어서 필요한 임무에 따라서 기수의 레이더 모듈을 달기도 하고 아니면 타겟팅 포드 모듈을 달게 하는 등 모듈화를 제안하고 있고 저번에 카이가 선보였던 무인 함재기도 그리고 이번에 대한항공이 제안 중인 5톤급 무인 전투기도 전부 기술을 모듈화해서 임무에 따라서 기수의 레이더를 달기도 하고 아니면 타겟팅 포드를 달기도 하는 등 기수 앞부분을 임무에 따라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체가 작다고 해도 5톤급 무인 전투기도 아주 다양한 임무를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형 무인 전투기가 아닌 좀 더 저렴한 소형 무인 전투기를 개발해서 무인 전투기도 마치 소모품처럼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무인 전투기가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크기를 줄여서 무인 전투기의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어야 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공군이 주장하는 15톤급 무인 전투기가 옳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대한항공이 제안하고 있는 5톤급 무인 전투기가 옳다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